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의 배신과 복수 그리고 재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듣다 보면 화가 나실 수도 있고 속이 시원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 이름은 한서윤입니다. 28살, 광고회사에서 아트 디렉터로 일하던 평범한 여자였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건 3년 전 강민혁이라는 남자를 만나면서부터였어요. 민혁 씨는 클라이언트 미팅에서 처음 만났어요. 강성그룹 차남이라는 화려한 배경과는 달리 그는 정말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커피를 마시자고 먼저 제안했고 저는 그의 편안한 미소에 마음을 열게 됐어요. 서윤 씨, 오늘 프레젠테이션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재해석한 부분이요. 그는 제 작업을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재벌 2세라는 타이틀 뒤에 숨지 않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 저를 대해주는 게 느껴졌죠. 6개월간의 열정적인 연애 끝에 그가 청혼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셔서 동생 지우와 함께 자랐어요. 서윤아, 형이 격정적으로 반대하긴 하는데 어머니를 설득해볼게. 너랑 결혼하고 싶어? 민혁 씨의 말에 저는 그를 믿었어요. 그가 재벌가의 압력을 이겨내고 저를 선택해 줄 거라고요.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죠. 결혼식은 성대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홍혜린 여사의 차가운 눈빛은 잊을 수가 없어요. 피로연에서 그분이 제게 속삭였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서윤 씨, 우리 집안에 들어온 이상 강 씨 가문의 품위를 지켜야 해요. 당신의 배경이야 어쨌든 이제 강민혁의 아내이니까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역할로 받아들여졌다는 걸요. 결혼 초반 1년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민혁 씨는 바쁘긴 했지만 주말이면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고 저도 재벌가 며느리로서의 삶에 적응하려고 애썼죠. 자선 행사에 참석하고 부인의 모임에 나가고 예절 교육을 받으면서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민혁 씨가 가끔씩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거든요. 그의 휴대폰에서 알림이 올 때마다 미묘하게 긴장하는 모습도 포착됐고요. 여보, 무슨 생각해? 아무것도 아니야. 회사 일 때문에? 그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어요. 회사 일? 하지만 제 직감은 다른 걸 말하고 있었죠. 결정적인 순간은 결혼 1년 반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민혁 씨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대학 시절로 보이는 민혁 씨와 아름다운 여자가 벚꽃나무 아래서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민혁아, 우리 영원하자. 지아가? 지아? 그 이름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저녁에 민혁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죠. 여보, 윤지아라는 사람 혹시 알아?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뭔가를 숨기려는 듯 애써 평온한 척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대학 때 친구였어? 지금은 연락 안 해? 친구? 그런 눈빛으로 찍은 사진을 간직하는 사람이 그냥 친구일까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부터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죠. 결혼 2년차가 되던 해봄,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임신이었어요. 처음으로 민혁 씨의 얼굴에 진심 어린 기쁨이 보였어요. 서윤아, 정말? 우리 아빠 엄마가 되는 거야? 그는 저를 꼭 안아주었고 저는 이제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아이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거라고요.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어요. 임신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온 민혁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서윤아, 할 얘기가 있어? 응? 무슨 일인데? 지아가? 윤지아가 미국에서 돌아왔어. 회사에서 우연히 마주쳤어.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사진 속 그 여자가 돌아왔다고요? 그래서?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아니, 그냥 알려주고 싶어서. 하지만 그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흔들리고 있었죠. 다음 날부터 민혁 씨는 변했어요. 퇴근이 늦어지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어요. 밤늦게 문자를 확인하고 주말 출근이 잦아졌죠. 임신 5개월째,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혁 씨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수백 통의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미녀가 오늘 내가 보고 싶어? 예전처럼 우리 둘이 산책할 수 있을까? 지아야 미안해. 지금은 힘들어. 서윤이가 임신 중이라. 그 여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잖아. 네가 진짜 사랑하는 건 나였는데.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지금은 손이 떨렸어요. 숨이 막혔어요. 제 남편이, 제 아이의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니. 운명의 그날은 임신 6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시댁에서 가족 만찬이 있었죠. 저는 배가 불러 계단을 조심조심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2층 복도에서 민혁 씨와 누군가의 대화가 들렸어요. 미녀가 이제 결정해야 해. 나야 아니면 그 여자야? 윤지아의 목소리였어요. 그녀가 시댁에 와 있었다니. 지아야 제발. 서윤이는 지금 임신 중이야. 아이가? 아이? 아이 때문에 나를 포기하라고?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랑했는데. 지아야 나도 힘들어. 정말 힘들다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몸이 떨렸고 시야가 흐려졌어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려는데 누군가 제 등을 강하게 밀었어요. 으악.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순간 모든 게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어요. 바닥에 부딪히는 충격, 배에서 느껴지는 찢어지는 듯한 통증, 그리고 다리 사이로 흐르기 시작하는 따뜻한 액체. 서윤아. 민혁 씨가 계단 아래로 뛰어내려왔어요. 하지만 그의 뒤에서 윤지아도 함께 내려오고 있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놀람과 함께 묘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여보. 아파? 우리 아기. 저는 그의 셔츠를 붙잡았어요. 피가 계속 흘렀고 의식이 점점 흐려졌어요. 119 불러. 빨리.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민혁 씨는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의 눈은 저와 윤지아 사이를 오가고 있었죠. 미녀가? 윤지아가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미녀가 나도 힘들어. 차로 좀 데려다 줄래? 이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야.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제 남편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선택한 그 순간을요. 어머니 서윤 좀 부탁드려요. 지아를 좀. 뭐?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시어머니조차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민혁 씨는 이미 윤지아를 부축해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죠. 서윤 씨 버텨요. 구급차가 오고 있어요. 집사 아저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른 여자와 함께 사라지는 그 뒷모습을요.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었어요. 죄송합니다, 부인. 아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3일을 꼼짝없이 누워 있었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죠. 제 뱃속에 있던 생명이 사라졌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민혁 씨는 그 다음날 병원에 나타났어요. 초췌한 얼굴로 병실 문을 열었죠. 서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아기. 우리 아기가 죽었어요. 당신이 다른 여자를 데려다 주러 간 사이에. 서윤아, 나도 정말 힘들었어. 지아가 그때 패닉 상태였고. 패닉? 당신 아내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는데 다른 여자가 패닉이어서 간 거예요? 그제야 민혁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뒤늦게 깨달은 것처럼요. 서윤아,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우리 나가세요. 서윤아. 나가라고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 같았죠? 그날 이후로 저는 변했어요. 더 이상 순진하고 착한 한서윤이 아니었죠. 퇴원 후 시댁에 돌아갔을 때 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어요.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제가 계단에서 떨어진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제 등을 밀었죠.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윤지아였어요. 어머니, CCTV를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말했어요. 하지만 예린 여사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서윤 씨 진정하세요. 이게 밖으로 나가면 우리 가문의 명예가 어떻게 되겠어요? 조용히 마무리합시다. 조용히? 제 아이가 죽었는데요? 아이는 불운한 사고로 잃은 거예요? 윤지아는 유력 정치인의 딸이고
이 일이 커지면 양쪽 집안 모두 곤란해져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집안에서 저는 그저 소모품일 뿐이라는 걸. 제 아이의 죽음조차 집안의 명예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걸요. 설상가상으로 일주일 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동생 지우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죠. 누나, 지우가 큰일 났어.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에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동생을 보는 순간 무릎이 꺾였어요. 의사 선생님, 제 동생은 괜찮은 거죠? 긴급 수술이 필요합니다. 뇌출혈이 심각해서. 수술비는 5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5천만 원. 저희 집에는 없는 돈이었어요. 아버지의 인쇄소는 경기가 안 좋아서 빚만 늘어가고 있었거든요. 민혁 씨, 제발 도와주세요. 지우가 죽을 수도 있어요. 저는 남편에게 매달렸어요. 자존심도 모두 없었어요. 동생만은 살려야 했으니까요. 서윤아, 미안해. 어머니께 말씀드려봤는데 지금은 힘들대. 회사 자금 상황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명품 시계 하나 값이 3천만 원이잖아요. 그건 회사 돈이 아니라 개인 돈은 있으면서 제 동생 살리는 데는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우연히 민혁 씨의 휴대폰 화면을 봤어요. 윤지아에게 보낸 이체 내역이 보였죠. 1억 원. 유학 자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 동생을 살릴 돈은 없으면서 그 여자에게는 1억을 보냈다니. 서윤아, 이건 예전에 약속했던 거야. 지아가 다시 MBA를 하러 가는데. 나가요? 당장 내 앞에서 사라지세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혼할 거라고. 그리고 복수할 거라고. 동생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제 모든 걸 팔았어요. 차도 팔고 결혼 전 아껴둔 적금도 깼죠. 그래도 2천만 원이 부족했어요. 절망적인 마음으로 길을 걷고 있는데 우연히 대학 선배를 만났어요. 최준우 선배였죠. TK그룹 후계자였지만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친절한 선배였어요. 서윤아? 한서윤 맞지? 오랜만이다. 준우 선배. 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그만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모든 걸 털어놨죠. 계단에서 떨어진 일, 잃어버린 아기, 사고 난 동생, 그리고 냉혈한 남편까지. 그 새끼가 감히. 준우 선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평소 온화한 그가 처음으로 분노하는 모습이었죠. 선배, 저 동생 수술비가 2천만 원 부족해요. 제발 빌려주시면 꼭 갚을게요. 이래서라도. 서윤아, 돈 걱정은 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리고 준우 선배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혼해. 그리고 그 쓰레기들한테 제대로 복수하자. 내가 도와줄게. 선배, 너 디자이너로 능력 좋잖아. 우리 회사 브랜딩 팀에 와. 일하면서 실력 쌓고 제대로 준비하자. 강민혁이랑 윤지아 그리고 강성그룹 다 무릎 꿇게 만들어주자. 그날 저는 새로 태어났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동생은 무사히 수술을 마쳤어요. 준우 선배가 최고의 의료진을 섭외해줘서 회복도 빨랐죠. 전시댁을 나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이혼 소송도 제기했고요. 민혁 씨는 이혼 서류를 받고 달려왔어요. 서윤아, 진정해.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얘기할 거 없어요? 서명하세요. 아직 날 사랑하잖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사랑? 저는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죠. 제가 피 흘리며 쓰러졌을 때 당신이 어디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다른 여자 손잡고 병원을 나가고 있었잖아요. 그게 사랑인가요? 그건 그때 내가 정신이 없었어.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었어. 맞아요. 미친 짓이었죠.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당신의 미친 짓에 동참하지 않을 거예요. TK그룹 브랜딩 팀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했죠. 주말에도 일했어요. 실력을 키우기 위해 그리고 복수를 위해. 6개월 후 저는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제가 기획한 리브랜딩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죠. 서윤 씨 정말 대단해요. 이런 인재가 우리 회사에 있다는 게 자랑스럽네요. 준우 선배는 이제 TK그룹 부회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제게 특별한 프로젝트를 제안했죠. 서윤아, 강성그룹이 새로운 럭셔리 브랜드 런칭한다는 거 알지? 그 프로젝트를 우리가 가로채는 거야. 네가 더 나은 기획안을 만들면 돼. 제가요? 응. 넌 할 수 있어. 그리고 이게 시작이야. 강민혁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보여주자. 1년 후 저는 업계 최고의 브랜드 디렉터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기획한 프로젝트들은 하나같이 성공했고 TK그룹의 브랜드 가치는 30% 상승했죠.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강성그룹의 새 럭셔리 브랜드 셀레스트 런칭이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민혁 씨가 총괄 책임자였는데 시장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500억 원의 손실을 냈죠. 이사회에서 그의 입지는 크게 흔들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 강성그룹은 외부 전문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서윤 씨, 강성그룹에서 컨택이 왔습니다. 컨설팅을 의뢰하고 싶다고요? 비서가 전해준 이메일을 보는 순간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온 거죠. 강성그룹 본사에 들어설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어요. 2년 전 며느리로서 고개 숙이며 다녔던 그 복도를 이번엔 당당하게 걸었죠. 샤넬 수트를 입고 에르메스 백을 들고 10cm 힐을 신고서요.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민혁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어요. 서윤? 안녕하세요, 강민혁 상무님. TK그룹 브랜드 전략본부 본부장 한서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건넸어요. 그의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죠. 오늘 프레젠테이션 하실 분이 서윤 씨였군요. 홍혜린 회장님, 이분은? 압니다, 민혁. 한서윤 본부장. 요즘 업계에서 가장 핫한 전략가죠. 잘 부탁드립니다, 한 본부장. 시어머니. 아니, 이제는 홍혜린 회장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무시하는 시선은 아니었어요. 경쟁자를 보는 눈이었죠. 3시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어요. 강성그룹의 브랜드 실패 원인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재기 전략을 제시했죠. 회의실은 조용했어요. 모두가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고 민혁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결론적으로 셀레스트 브랜드의 실패는 타겟 분석 부재와 감성적 접근의 실패입니다. 소비자는 단순히 럭셔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이야기를 원합니다. 그 부분을 놓치셨죠? 홍혜린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날카로운 분석이군요. 그래서 한 본부장의 제안은 무엇인가요? 전면 리브랜딩입니다. 6개월 안에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1년 안에 손실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 프로젝트 총괄 권한을 제게 주셔야 합니다. 강민혁 상무는 이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어야 해요.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민혁 씨가 벌떡 일어섰죠. 서윤, 너 지금 무슨 짓을? 상무님,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는 걸 보니 역시 제 판단이 맞았네요. 비즈니스의 사적 감정을 끌어들이시는군요. 홍혜린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민혁 앉아. 한 본부장, 조건 수락하죠. 6개월 결과로 보여주세요.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강성그룹에 자주 드나들게 됐어요. 그때마다 민혁 씨는 저를 따라다니며 사과하려 했죠. 서윤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제발. 강 상무님, 업무 시간입니다. 사적인 대화는 사양할게요. 서윤아, 나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미쳤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봤어요. 상무님께 몇 번의 기회가 있었죠? 제가 피 흘리며 쓰러졌을 때, 아기를 잃었을 때, 제 동생이 죽을 고비를 넘길 때. 그때마다 상무님은 윤지아를 선택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기회를 달라고요? 그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지아와도 끝났어. 완전히 정리했다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가요? 전 이미 이혼했고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상무님 인생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죠. 그는 제게 죽은 사람이었으니까요. 한편 윤지아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강성그룹에 출입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타난 거죠. 어머, 서윤 씨? 오랜만이네요. 복도에서 마주친 그녀는 여전히 교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았어요. 윤지아 씨 반갑습니다. 요즘 잘 나가신다면서요?
민혁이가 많이 힘들어하던데. 그건 윤지아 씨가 더 잘 아시지 않나요? 남의 남편 뺏어가려다 실패하셨으니까.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라고? 아, 제가 너무 직설적이었나요? 죄송해요. 요즘 시간이 아까워서 돌려 말하는 습관이 없어져서요. 서윤 씨, 제가 민혁이랑 얼마나 오래? 12년 사귀셨죠? 알아요? 그런데 선택은 못 받으셨잖아요? 그것도 2번이나? 안타깝네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지나쳤어요. 뒤에서 그녀가 이를 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그날 밤 준우 선배와 와인을 마시며 계획을 논의했어요. 서윤아, 윤지아 아버지가 차기 장관 후보래. 정치권 실세지. 알아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죠. 근데 말이야. 내가 조사해봤는데 윤지아가 미국에 있을 때 좀 수상한 일들이 있었어. 학위 위조 의혹이랑 횡령 건도 있고. 정말요? 응. 증거만 확보하면 끝장낼 수 있어. 내가 사람 보낼게. 준우 선배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진 게 느껴졌죠? 서윤아, 나? 선배 지금은 아니에요. 복수가 끝나기 전까진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알아? 기다릴게. 내가 준비될 때까지. 3개월 후 강성그룹 리브랜딩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뒀어요. 새로운 브랜드 아우라는 런칭 첫 달의 목표 매출의 200%를 달성했죠. 한 본부장, 놀라운 성과예요. 우리 회사 정식으로 영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예린 회장의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죠. 감사하지만 전 TK그룹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프로젝트 단위로 협업할 수는 있겠죠? 그렇군요. 아쉽네요. 민혁이가 당신을 놓친 게 우리 회사의 손실이었어요. 회장님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민혁 씨를 쳐다봤어요. 그의 입지는 이제 완전히 약해진 상태였죠. 그리고 결정타는 2주 후에 왔어요. 윤지아의 학위 위조와 횡령 증거가 언론에 터진 거예요. 준우 선배가 확보한 자료였죠. 윤지아 장관 후보 딸 MIT 졸업장 위조 의혹. 유학 중 장학재단 횡령 5억 원, 윤지아 검찰 수사. 기사가 쏟아졌어요. 윤지아의 아버지는 장관 후보직을 사퇴했고 그녀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됐죠. 민혁 씨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그는 제게 찾아와 무릎을 꿇었어요. 서윤아, 제발. 지아를 도와줘. 네가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전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리고 무릎 꿇지 마세요. 보기 안 좋아요? 서윤아, 제발. 너한테 빈다. 지아는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상무님, 윤지아 씨는 본인의 선택으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상무님이나 저랑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제 아기를 죽인 사람을 도와주길 바라세요? 정말 뻔뻔하시네요. 뭐라고? CCTV 영상 제가 가지고 있어요. 윤지아가 절 밀었던 그 영상.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건 때를 기다린 거예요.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인 것 같네요. 민혁 씨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어요. 서윤아, 너 계획적으로? 맞아요? 계획적이었어요? 상무님이 제게 그랬던 것처럼요. 다른 점이 있다면 전 훨씬 철저했다는 거죠. CCTV 영상이 검찰에 제출되면서 윤지아는 살인미수 혐의까지 추가됐어요.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고 그녀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죠. 민혁 씨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회사에서도 모든 직책을 박탈당했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를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그저 먼 나라 이야기 같았죠. 어느 날 홍예린 회장이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했어요. 서윤 씨, 차 한잔 하시죠? 호텔 라운지에서 마주한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온화해 보였어요. 민혁이 일 미안하게 됐네요. 제가 며느리를 너무 몰라봤어요. 회장님, 이미 지난 일입니다. 그래도 당신이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특히 아이를, 손주를 지켜주지 못한 건 할머니로서 평생 죄책감으로 남을 거예요. 그녀의 눈에 진심 어린 후회가 보였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죠? 회장님, 전 이제 앞으로만 보려고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요.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우리 회사 경영 고문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민혁이는 이제 회사를 떠날 겁니다. 당신 같은 인재가 필요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강선그룹의 경영 고문. 예전 같았으면 꿈도 못 꿀 자리였죠. 감사하지만 전 TK그룹에서 더 배우고 싶습니다. 다만 전략 자문으로는 계속 도와드릴 수 있어요. 역시 당신답네요. 알겠어요. 그렇게 하죠. 그날 저녁 준우 선배가 프러포즈를 했어요. 서윤아, 이제 복수도 끝났잖아. 우리 앞으로 나아가자. 나랑 결혼해줘.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2년 동안 묵묵히 제 곁을 지켜준 그 사람을요. 선배,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사랑이 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알아? 그래도 괜찮아. 내가 기다릴게. 10년이든 20년이든. 선배는 왜 절 좋아하세요? 네가 강하니까.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모습이 멋있어. 그리고 내 눈빛이 좋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그 눈빛. 그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제 강함을 사랑한다고 말해줬거든요. 선배, 조금만 시간 주세요. 제가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요. 그래. 천천히 하자. 1년이 흘렀어요. 저는 TK그룹 부사장이 됐고 동생 지우는 대학을 졸업해서 제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인쇄소도 제가 투자해서 디지털 인쇄 전문 업체로 전환했죠.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민혁 씨를 우연히 마주쳤어요. 그는 많이 야위어 있었고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서윤아? 강민혁 씨, 오랜만이네요. 나? 지금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하고 있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중이야. 잘 됐네요. 서윤아, 나 정말 미안해. 평생 미안할 거야. 너한테 한 짓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 저는 그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화가 났을 텐데 이제는 그저 낯선 사람 같았어요. 강민혁 씨, 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당신 인생 잘 사세요. 전 제 인생 살게요. 서윤아, 안녕히 계세요.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죠. 그건 정말로 마지막 작별이었어요. 그날 저녁 준우 선배와 함께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오늘 민혁이 만났다며? 응. 근데 아무 감정도 안 들더라. 신기하지? 그럼 이제 날 볼 준비가 된 거 아냐? 준우 선배가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저도 따라 웃었죠. 선배, 고백할 게 있어요? 응? 전 어느 순간부터 선배 생각을 하면 웃게 돼요. 아침에 눈 뜨면 선배한테 먼저 연락하고 싶고 힘들 땐 선배 목소리가 듣고 싶어요. 이게 사랑인가요? 준우 선배의 눈이 반짝였어요. 서윤아? 그래서 그 프러포즈 아직 유효해요? 당연하지. 그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어요. 1년 동안 계속 들고 다녔던 거죠. 한서윤, 나랑 결혼해줘. 평생 내가 지켜줄게. 최준우, 전 지켜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 같이 걸어가자. 평생.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의 품에 안겼죠. 처음으로 진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결혼 2주년을 맞은 날이었어요. 준우와 저는 회사를 함께 키워나가고 있었고 TK그룹은 이제 강성그룹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업이 됐어요. 그날 저녁 준우가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서윤아, 눈 감고 따라와. 뭔데 이래? 됐으니까 그냥 와. 눈을 뜨니 우리 집 거실이 아기용품으로 가득했어요. 준우야, 이게 무슨? 서윤아, 나? 아빠 되고 싶어? 우리 가족 만들자. 눈물이 났어요. 예전에 잃어버린 아이 생각에 임신을 두려워했던 제게 그는 이렇게 용기를 준 거예요. 준우야, 무서워하지 마. 이번엔 달라. 내가 옆에 있잖아.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 만들자.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미래를 꿈꿨어요. 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집, 함께 늙어가는 남편, 그리고 진짜 사랑으로 이뤄진 가족을요. 6개월 후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렵지 않았어요. 준우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으니까요. 서윤아, 우리 딸이래. 딸? 아직 성별 나오기 전인데? 나 느낌이 와. 딸일 거야. 너 닮은 예쁜 딸? 아들이면? 그럼 더 좋지. 엄마 지켜주는 멋진 아들. 그의 밝은 얼굴을 보며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은 이런 거구나.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꿈꾸는 것. 10개월 후 정말로 딸을 낳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잘 견뎌냈어? 서윤아? 정말 잘했어? 피 흘리며 쓰러졌던 그날, 남편에게 버림받았던 그날, 아기를 잃었던 그날.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어요. 복수는 달콤했지만 진짜 행복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평범한 행복이요. 민혁 씨는 어떻게 됐냐고요? 가끔 기사에서 봐요.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윤지아는 출소 후 해외로 떠났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들은 그저 제 인생의 한 페이지일 뿐이니까요. 이제 저는 새로운 챕터를 쓰고 있어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한 이야기를요.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인생에서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끝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더 강하게, 더 아름답게. 저는 피 흘리며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 걸었어요. 무릎 꿇고 빌던 남편을 용서하지 않았지만 그 대신 진짜 사랑을 찾았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행복은 당신이 만드는 거예요. 이상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